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지식 탐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하이에서 열린 화웨이 커넥트 2015 행사 소식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휴, 요즘 AI 시대, 정말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죠. 바로 어제였죠. 화웨이가 AI 인프라 이거 완전 새 판을 짜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면서요. 아주 강력한 신제품이랑 앞으로의 기술 계획 같은 걸 왕창 공개했어요. 네, 저도 소식 들었습니다. 상당히 큰 발표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화웨이가 내놓은 것들, 뭐 슈퍼포드라는 것도 있고 슈퍼 클러스터, 그리고 그 핵심인 AI 칩 어센드 시리즈까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게 기술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건지, 특히 그 화웨이가 최첨단 칩 경쟁에서는 살짝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시스템 전체를 엮는 연결 기술, 이걸로 어떻게 승부수를 던지려는 건지.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AI 기술 동향이나 뭐 고성능 컴퓨팅, 기술 자립 이런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분석이 꽤 재밌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베일을 벗은 슈퍼포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화웨이 부회장이죠. 에릭 쉬가 기조연설에서 이걸 딱 소개했어요. 여러 물리적인 기계가 마치 하나처럼 학습하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요.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인가요? 네, 그게 뭐랄까 쉽게 말하면 수많은 AI 칩들, 그러니까 NPU들을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작동하게 묶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별 칩 성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수천, 수만 개를 얼마나 매끄럽게 잘 연결해서 전체 성능을 확 끌어올리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화웨이가 시스템 레벨의 혁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칩 개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잘 엮느냐. 그렇죠. 효율성이 관건인 거죠. 구체적인 제품도 나왔잖아요. 아틀라스 950 슈퍼포디랑 960 슈퍼포디. 950은 NPU가 8,000개가 넘고 내년 말 출시 예정이고, 와, 960은 NPU가 1만 5천 개 이상? 이건 2027년 말이래요. 이야, 이 정도면 지금 최고 수준 시스템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8,000개, 1만 5천 개 NPU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현재 글로벌 최고 수준 AI 슈퍼컴퓨터들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수치죠. 특히 1만 5천 개 NPU를 넣는다는 아틀라스 960 같은 경우는 이걸 발표 시점인 2027년에 실제로 딱 내놓는다면요. 그때 기준으로도 정말 최상위권 성능을 노리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런 시스템은 예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예를 들면 파라미터가 수조 개에 달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과학 계산들, 뭐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기후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데 쓰일 수 있는 거죠. 화웨이는 이걸 두고 막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몇 년간은 우리가 최고일 거다. 이렇게 자신하던데요. 심지어 엔비디아의 2027년 예정 시스템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네, 했죠. 경쟁사들도 항상 뭐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될까요? 진짜 믿을 만한 건가요? 그렇죠. 세계 최고라는 말은 항상 좀 신중하게 들어야 하긴 해요. 그런데 화웨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레벨에서의 최적화에 있어요. 특히 이 수많은 NPU들을 묶는 상호 연결, 즉 인터커넥트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게 핵심입니다. 아, 연결 기술. 네, 개별 칩 성능 자체는 뭐 엔비디아 같은 선두주자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을 하죠. 하지만 자신들이 오랫동안 강점을 가져온 통신 기술, 이걸 활용해서 칩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하면 시스템 전체 성능에서는 우리가 앞설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화웨이가 내세우는 차별점인 거죠. 그렇군요. 칩 하나하나는 좀 부족해도 뭉치면 우리가 더 세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NPU 수천, 수만 개를 하나로 묶으면 발열 문제, 전력 소모 문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진짜 성능을 뽑아내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화웨이가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단순 칩 스펙 경쟁보다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성능과 안정성,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슈퍼포드들을 하나씩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수백, 수천 개씩 묶어서 더 큰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도 내놨잖아요. 슈퍼클러스터. 아틀라스 950 슈퍼클러스터는 NPU 50만 개 이상, 960 슈퍼클러스터는 100만 개 이상 탑재한다고요? 100만 개요? 와,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네, 정말 엄청나죠? 이거 실제로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무슨 문제를 풀려고요? 50만 개, 100만 개 NPU 클러스터. 이건 정말 국가적인 규모의 AI 영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인류가 도전하는 가장 어려운 AI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추론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에 가까운 모델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기후변화 예측 모델, 아니면 우주 탐사 데이터 분석 같은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들,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군요. 그렇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초거대 클러스터 구축이 내부적으로 정말 폭증하는 AI 컴퓨팅 수요를 감당하고 동시에 외부 기술, 특히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적인 목표와 직결되어 있어요.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계획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내부 수요 충족과 기술 자립,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돌리는 심장, 바로 AI 칩, 어센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존의 어센드 910C는 올해 초에 양산을 시작했고 성능이 엔비디아 H100에 한 80% 수준이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네, 그랬죠.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같은 중국 대표 IT 기업들이 이미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한 3, 4년치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했어요. 2026년에 어센드 950 시리즈 두 종류 나오고 2027년 말에 어센드 960, 그리고 2028년 말에는 어센드 970까지요. 네, 로드맵이 그게 상세하게 나왔더라고요. 특히 내년에 나올 어센드 950은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를 쓴다는 점,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호 연결 대역폭을 2.5배나 높였다, 이것도요. 매년 연산 성능을 2배씩 늘리겠다, 이런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했고요. 아니, 자체 개발 HBM이라니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HBM은 우리 기업들이 잘 만드는 걸로 아는데. 네, HBM은 AI 칩 성능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부품이에요.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칩으로 가져오느냐가 성능에 직결되거든요.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해주죠. 이걸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는 건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스스로 통제하고 안정화하겠다. 그리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 기술 제재 가능성 같은 변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고성능 칩을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아, 공급망 안정성이군요. 네. 그리고 또 저정밀도 데이터 형식 지원이나 벡터 연산 성능 향상, 이것도 중요한데요. 쉽게 말하면 AI 연산에 필요한 계산 정확도를 살짝 낮추는 대신에 저정밀도, 연산 속도랑 효율을 크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하는 능력, 벡터 연산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AI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거군요. 상호 연결 대역폭을 2.5배 높인다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네요. 칩끼리 데이터를 더 빨리 주고받게 해서 시스템 전체 성능을 높이려는 거요. 맞습니다. 칩 간의 소통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매년 성능을 2배로 늘리겠다, 이 약속은 현재 여러 기술적인 환경이나 제약 같은 걸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걸까요? 그래요. 상호 연결 대역폭 향상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레벨 혁신의 핵심 중 하나죠. 수많은 칩을 연결할 때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매년 성능 2배 향상, 이건 정말 야심찬 목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렇죠. 매년 2배라니. 이걸 달성하려면 단순히 반도체 공정 기술만 발전해서는 안 되고요. 칩 설계 자체의 혁신, 여러 칩을 하나처럼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 그리고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최적화까지 이 모든 부분이 함께 발전해야 가능해요. 화웨이가 과연 이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네요. 칩 성능만 높인다고 끝이 아니군요. 결국 이걸 수십만 개씩 연결하는 상호 연결 기술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존의 광 케이블이나 구리선 쓰는 방식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장거리로 많은 칩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기가 어렵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병목 현상의 주범 중 하나였죠. 화웨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유니파이드 버스, 중국어로는 링취라는 새로운 기술을 내놨어요. 자기들이 30년간 쌓아온 통신기술 노하우를 집약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이게 기존 방식이랑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가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기술 사양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점이에요. 왜 공개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 AI 시스템에서는 칩하고 칩 사이, 또 서버하고 서버 사이, 그리고 그 서버들이 꽂힌 렉하고 렉 사이를 데이터가 막 오가거든요. 근데 이 구간들에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지연이 생기면 아무리 개별 칩이 빨라도 전체 시스템 성능은 뚝 떨어져요. 이게 바로 상호 연결 병목 현상이죠. 아, 그게 병목 현상이군요. 네. 화웨이는 자기들의 그 통신 장비 기술력, 특히 광통신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 먼 거리까지 더 높은 대역폭으로 그리고 더 적은 지연 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과 하드웨어를 개발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했군요. 그렇죠. 기술 사양을 공개하는 건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예요. 엔비디아의 NV링크나 인피니밴드 같은 기존 기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유니파이드 버스를 차로운 표준으로 만들려는 시도죠. 아, 표준 경쟁. 네. 많은 파트너사들이 이 유니파이드 버스 기반의 제품을 만들게 유도해서 자기들만의 기술 생태계를 빠르게 키우겠다는 의도예요. 아까 말한 칩 레벨에서의 상호 연결 대역폭 2.5배 향상, 그리고 이 시스템 레벨의 유니파이드 버스 솔루션,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된다면 화웨이가 주장하는 그 시스템 성능 우위를 확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니까 화웨이 야심이 단순히 AI 가속기 시장에만 머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번 발표에 타이샨 950 슈퍼포드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세계 최초의 범용 컴퓨팅 슈퍼포드라고 하던데 2026년 초에 나온다고요? 네, 타이샨도 중요한 발표였죠. 화웨이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가우스DB랑 결합해서 기존의 그 비싼 메인프레임이나 중형 컴퓨터, 심지어 오라클의 엑사데이터 같은 고성능 DB 서버까지 대체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어요. 와, AI뿐 아니라 일반 기업용 컴퓨팅 시장까지 다 논보는군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샨 시리즈는 AI 연산에 특화된 아틀라스 시리즈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이나 대규모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좀 더 일반적인 컴퓨팅 작업을 위한 시스템이죠. 네, 메인프레임이나 유닉스 서버, 엑사데이터 같은 것들은 전통적으로 은행, 통신사, 정부기관 같은 데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업무,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되어 온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거든요.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쿤펑이라는 범용 CPU하고 이 슈퍼포드 아키텍처를 딱 결합해서 이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이건 화웨이가 단순히 AI 칩 회사를 넘어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 컴퓨팅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야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판을 크게 보네요. 종합해보면 그 에릭 시 회장이 강조했듯이 화웨이의 목표는 중국 본토에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반도체 제조 공정,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겠다, 이거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가 단일칩 성능은 엔비디아와 격차가 좀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해온 연결 기술 덕분에 우리가 만드는 슈퍼포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최첨단 공정 경쟁 대신에 연결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말 통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화웨이 전략의 핵심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현재 접근하는 기술 자원, 이걸 최대한 활용하되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는 혁신을 통해서 성능 격차를 메우거나 혹은 역전하겠다, 이런 접근법이죠. 뭉치면 산다 전략이군요. 네, 개별 칩 성능의 약점을 시스템 연결성의 강점으로 극복한다는 전략이에요. 이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나올 실제 제품 성능과 안정성으로 증명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외부 기술 환경의 변화, 특히 최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이러한 시스템 중심 전략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플랜 B를 넘어서서 이제는 화웨이 컴퓨팅 전략의 중심축이 된 것으로 보여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고성능 컴퓨팅이나 AI 인프라 시장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기존 강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쟁 구도를 확 바꿀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자체 기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통신 장비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쟁력을 컴퓨팅 분야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지 이걸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AI 기술에 투자하시거나 관련 산업 동향을 주시하는 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화웨이가 정말 야심차게 내놓은 아틀라스 및 타이샨 슈퍼4D, 슈퍼클러스터의 그 엄청난 규모와 성능 목표, 그리고 자체 개발 HBM을 탑재하면서 매년 2배 성장을 약속한 어센드 AI 칩 로드맵,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엮어내는 핵심 기술이죠. 유니파이드 버스 상호 연결 기술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화웨이가 외부 기술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시스템 레벨의 혁신과 자기들 강점인 통신 기술을 딱 융합해서 포괄적인 고성능 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중국 내 기술 자료를 넘어서 어쩌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 전체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화웨이가 이 야심찬 로드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웨이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식 탐험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